자, 우리 일단은 가장 빠른 번호가 30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30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F형은 0이면서 자, 밑줄 쳐야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 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성립하냐면 f'의 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8의 f', 이 친구가 7x 4제곱 마이너스 56x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이 식이 f'에 대한 2차식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이항을 해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f'의 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 마이너스 8, f', 그 다음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해주시면은 7x 4제곱 마이너스 56x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여기 상상을 보니까 다 7x로 묶이죠. 그래서 7x,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8x, 8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 했을 때 이 녀석이 나와주려면 마이너스 부호를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고요. f' 마이너스 7x라는 친구와 f'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 얘네 둘의 곱이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당연히 이제 두 녀석의 곱이 0이라는 것은 f'이라는 친구가 7x이거나 또는 f'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8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도함수가 완성되고 있는 그림이다. 이 소린 거 맞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f'이 연속함수라고 했다라는 거 여기 조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함수를 얘에서 얘로 바꾸거나 얘에서 얘로 바꿀 때는 두 녀석의 교점 지역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 있다.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X축, Y축 좀 대충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7X라는 친구부터 그려주면은 원점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0이 되니까 요 2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요 X라는 친구 0일 때는 함수값이 8이니까 대충 8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X세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X세제곱이. 근데 그거 8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사실은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건데 8칸 들어 올린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갈아탄다면은 어떤 지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는 거냐면 요 지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는 거겠죠? 요 지역의 x 좌표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x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8이 언제 같아지는지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딱 봐도 x 자리에 1 넣고 싶게 생기지 않았니? 그치? 1 더하기 8, 여기는 7 이렇게 되니까 여기 x 좌표는 1이겠구나. 1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자, 밑줄 치자.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실수 a의 개수는 2개다. 거기다가 밑줄을 쳐야죠. 자,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지역이 두 지역이라는 것은 두 지역에서 부호 변화 일으켰다는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x축과 이 함수를 봤을 때 두 군데에서 부호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0이라는 지역과 2라는 지역이 모두 다 씹혀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우리가 반드시 부호 변화 일으켜주려면은 여기서부터 1까지 지역에서는 직선을 따라가고 있어야 0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이후로는 직선 따라가고 있으면 2에서 부호 변화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줘야 돼? 곡선 따라가 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f'x라는 친구를 바로 완성을 했습니다. f'은 1까지는 직선 따라가다가 1 이후로는 곡선 따라가겠구나.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fx의 극대값을 m이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극대 어디서 가지는지 여러분들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니까 우리는 2라는 지역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소리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달라는 게 뭡니까? F2값 계산해달라. 이 소리죠.
그쵸? 그럼 F2라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까? 정적분 해주시면 되죠.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F0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 0부터 우리가 적분해 주시면 돼요. 초기값을 하나 알고 있잖아. 0일 때 함수값 0인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누굴 적분해 주면 되고 7x를 적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부터 2까지 지역에서는 도함수가 이 친구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F2 값 나오지. 괜찮지? F1 빼기 F0, F2 빼기 F1. 그래서 결국에 F2 빼기 F0이 나오는데 F0 값 0이라고 했으니까. 됐나? 그쵸?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31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안 덥니? 좀 덥지 않니? 에어컨 틀어도 되니? 오케이, 네? 잠깐만. 오케이. 자, 그러면 31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번 문제를 보니까 가본 조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본 조건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fx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한대, 이 소리잖아. 그러면 나 마이너스 2 이전 지역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거고, 그치?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이제 음수일 거야, 이 소리니까 부호 변화는 딱 어디에서만 일어나야 돼? 마이너스 2에서만 일어나주길 원해, 이 소린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가본 조건은 해석을 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역은 무조건 마이너스 2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라는 것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본 조건을 보니까 나본 조건 뭐 어렵지 않죠? F'X라는 친구가 뭐라고 돼 있어? A, X제곱 마이너스 9, X 마이너스 B 얘든지 또는 F'X라는 친구가 4의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C 얘 또는 얘를 따라갈 거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지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왜 이 문제 질문했는지 알겠어. 일단은 그림 그리는 게 쉬워 안 쉬워? 좀 짜증나. 그치? 왜 짜증나냐면 이 새끼도 너무 문자가 많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 1에서 V자 그래프 그려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리기가 빡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본 조건에서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도함수는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뭘 일으키고 있어야 돼?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부호 변화를 이 새끼가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 새끼가 일으켜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내가 마이너스 2 근방에서 이 함수를 따라갈지 이 함수를 따라갈지 몰라요.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어찌됐든 둘 중 하나가 분명히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텐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케이스 분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쓰지 맙시다. 마이너스 2 지역에서 이 친구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할게요. 이 친구가 부호 변화 일으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x 더하기 3,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지역이니 얘가 일단은 플러스 2가 돼줘야 되는 거 맞죠? x 더하기 2,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3에서 부호 변화 일으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도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지역에서도 부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우리가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F'이 얘 아니면 얘거든? 이 친구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요. V자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고 A가 음수였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제 말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양수라면 무한대 지역을 생각해봐. 좀 키워봐. 무한대 지역에서 이 식기도 양수값을 만들어낼 거고 이 도함수도 양수값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선택하나 이 친구를 선택하나 무한대 쪽으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값을 만들어주는 거 맞죠? 반드시 우리가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무한대 지역에서도 항상 작아야 돼요. 그런데 A가 양수이면은 지금 3차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F'X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무한대 지역에서는 두 도함수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양수값을 만들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지. A는 음수일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친구를 택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 생각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요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지역 이전에는 항상 도함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이 3차를 택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뭘 택해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 친구를 택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V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나 마이너스 2 이전, 마이너스 2보다 그 작은 지역에서 바로 직선으로 갈아탈 수 있으려면 우리 직선도 마이너스 2라는 지역을 뭐 해주면 되는 거겠어요? 관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어야지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는 내가 지금 요 마이너스, 봐봐. 잠깐만요. 맞죠?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변화 전환을 일으켜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부호변화를 일으킬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변화를 일으키잖아. 그치? 그럼 내가 3차를 따라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3차를 따라가고 있으면 풀 이렇게 부호변화가 일어나잖아. 풀마로 부호변화가 일어나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풀마로 부호변화를 일으켜주게 해주는 그 도함수는 누구였다는 거야? 이 직선이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요 직선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었었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V자 그래프의 성질에 따라서 어디도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0도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 됐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도함수나 이도함수를 선택적으로 따라갔을 때 마이너스 2에서만 부호변화 일으키면서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은 항상 음수값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이너스 2 근방에서는 이 직선 따라가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얘랑 얘 아직 지금 만나는 지점이 없으니까 계속 누구 따라가줘야 돼요? 직선 따라가줄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 항상 음수값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0 이후 지역에서 지금 도함수가 무슨 값을 만들어주게 되었어? 양수값을 만들어주게 되었지. 그러면 문제 조건에 모순이야 안 모순이야?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 친구가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 부호변화를 일으켜주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 가본 조건에 해당하는 도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나가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해됨? 그러면 이제 2번 케이스로 가야죠. 그럼 2번 케이스는 뭐겠습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에서 부호변화 확실하게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일으켜준다라는 가정하에 이 친구를 잘 그려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역에서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충 X축 그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부호변화 일으켜줘야 되는 거니까 V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여긴 0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3차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 요 3차 그래프는요, 마3과 3에서는 일단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3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린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는 반드시 도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만약에 3차 함수가 마3과 3 말고도 또 다른 항근을 가지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 항상 도함수가 음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항상 마이너스 이후 지역에서 우리가 음수값을 만들어 주려면 3차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후 지역에서 x축보다 밑에 공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접해버리면 안 되겠지. 여기 접해버리면 마3부터 3까지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수값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얘를 택하든 3차를 택하든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뚫어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에서 이웃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그림 못 그리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지 내가 마이너스 2라는 지역에서는 일단 직선을 따라가다가 예컨대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에서 3차 함수를 따라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서만 부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항상 도함수가 음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직선은 언젠가는 양수값을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에서 3차로 갈아타야 돼요. 마이너스 2 이후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빨리 3차로 갈아타야 돼. 그리고 3차 갈아탔을 때부터는 단 한 번도 X축 윗공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X축과 3에서 만났지만 그 3에서 뚫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3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F3-F-5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미니멈값 계산해달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어떤 모양까지는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직선을 타고 가다가 3차로 갈아타는 순간이 와야 되거든? 그치? 직선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치? 직선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 3차로 갈아타는 지점이 생겨야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선과 3차 함수가 교점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 맞지? 만약에 교점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맥시멈 값은 이거 비율 관계 쓰면은 얘들아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가지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6칸이니까 2칸, 4칸.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그림이 마이너스 1에서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찍고 여기가 미니멈 값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3차까지 가능하고 그거보다 만약에 더 내려가게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이다, 민.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최소값이 궁금한 거잖아, 최소값. 지금 문제에서 F3-F-5라는 친구 계산해달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너네에게 주어져 있는 게 도함수거든? 그럼 도함수로 우리가 이걸 표현해 줄 수 있어야지. F3-F-5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와우부터 3까지 누굴 적분했다? F'을 적분했다 이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3차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때를 택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넓이 자체가 어떨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음수값으로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이해되시죠? 쉽지? 쉽지? 그치? understand? 응. 그래가지고 요 미인값 계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마3에서 이렇게 하고 3에서 접하는 3참수 그려주되 이 친구의 극소값과 그 다음에 이 3참수의 극소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36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36번? 오케이. 자,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니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친구가 xfx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두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가분 조건을 보니까 f0이라는 친구는 0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fx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짝수차 함수겠구나, 우함수겠구나 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gx라는 친구는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냐면 기함수일 수밖에 없다. 홀수차 함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번 조건은 이제 0부터 2까지 g'x dx 이 친구가 1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차피 g'x 적분하면 gx 되는 거 알잖아. 그럼 gx에다가 2 넣고 0 넣어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은 g2
빼기 G0이라는 친구가 얼마다? 18이다. 근데 우리는 G0 값이 0인 거 알잖아요. X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2라는 친구는 18인 거고요. 그럼 G2는 사실상 우리가 EF2라고 써줄 수 있죠? 그쵸? X, fx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F2 값은 9다라는 정보까지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죠? 뭐 F2가 9면 F-2는 9겠지.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해보면서 일단 납원 조건 조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답원 조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답원 조건에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제 x에다가 f 프라임 x 더하기 1 이렇게 제곱돼 있고 dx 이게 3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딱 봐도 그 느낌이 와야 돼. 문제에서 그 우함수, 기함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기함수인 것은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날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친구는 x에다가 그치? 요거 f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2f 프라임 그 다음 더하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1 날려도 되죠? 1과 x 곱해주면 기함수니까 1 날려줄 거고요. 자, 당연히 f 프라임 제곱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우함수 되겠죠. f 프라임은 홀수 차여도 제곱하면 되니까. 그치? 이 새끼 날려. 이해돼? 그럼 요것만 남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f 프라임이라는 친구 요거를 적분한 값이 문제에서 얼마다? 라고 주신 거라면 32입니다. 이렇게 주신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0부터 2까지 f 프라임 x 더하기 fx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이거 몇 차함수인지는 안 나왔죠? 그쵸? 다항함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니까 차수를 확인을 해야 되나요? 잠깐만. f 프라임 x 더하기 fx 잠깐만. f 프라임의 제곱이죠. gx가 xfx죠. 그러면 미분 그대로 잠깐만. 얘들아, 요거 하나 해도 될까? 자, 봐봐. 이거 gx를 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 생각은 조금 발상적이다. 미적분 공반 친구들은 솔직히 부분적분 써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gx라는 친구 요거 잠깐 보면은 얘 xfx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얘는 xf 프라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 뭔가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잠깐 미분해볼게. 그럼 G'이라는 친구는 이 친구가 미분 그대로니까 fx 그리고 그대로 미분 x, f 프라임 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 x, f 프라임 x라는 친구를 G 프라임 빼기 fx라고 써줘도 될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걸 좀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 일단은 요거 2 좀 소거할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 x, f 프라임 대신에 우리 g 프라임 빼기 fx라고 씁시다. g 프라임 빼기 fx 이렇게. 이게 16이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fx라는 친구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복잡하군요. 아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G'이 문제인 건데, 우리 G라는 친구 지금 이거 그냥 적분을 해봐. 어차피 G라는 친구가 G함수이기 때문에 이 도함수는 우함수라서 계산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2배 곱하기 0부터 2까지 G 프라임 마이너스 F 이게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G2 빼기 G0.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두세요. 0부터 2까지 f 프라임. 이게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G2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셨었죠? 우리 아까 구했던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여기 G2가 18이었기 때문에 여기 18. G0이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0 대입해주면 0이었죠? 그래서 요만큼은 18입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는 얼마가 돼줘야 되냐면 10이 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0부터 2까지 f 자체를 적분한 값은 우리가 얼마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10인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f 프라임 더하기 f라는 친구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길 원해 라고 돼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f 프라임 하나와 0부터 2까지 f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f2 빼기 f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 문제 좋네요. 자, 되죠? 그래서 F0 값 0인 거 알고요. F2 값 9인 거 아니까 우리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별표 쳐라. 문제 괜찮네요. 요거는 근데 약간 요 개념이요. 이게 사실 미적분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수투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GX를 왜 줬을지를 같이 생각해가지고 엮는 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되죠? 저도 사실은 이제 미적분을 수업을 하니까 너무 부분적분을 쓰고 싶어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분적분을 설명할까? 근데 이 정도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수투 친구들에게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4번이랑 45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차피 그 44번, 45번 이쪽 유형은 제가 그 기출문제 가지고서 한번 한 다음에 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좀 난해한 문제들이 있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잠깐 2교시에 기출문제 하나, 두 개 정도 보고 설명할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요건 조금 난해한 좀 그런 거라서 제가 이제 풀어보고 나니까 너무 좀 그래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어서 잠깐 스킵하고 뒤로 이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번이랑 49번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한번 봅시다. 47, 49. 봐봐. 47번이나 49번이 어려우면은 사실 아마 적분 기출문제 풀 때 굉장히 힘드실 거야. 요거 질문한 친구들은 잘못됐다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 너 수학 못해. 이게 아니라, 그 적분 문제 자체가 사실은 극과 극이죠. 여러분들 그 적분 자이스토리 한번 사봐봐. 자이스토리를 딱 사가지고 이렇게 픽 펴봐. 앞장 행복하잖아. 졸라 쉬워. 그치? X 적분해라. 뭐 이런 거. EX 적분해라. 엄청 쉽다가 갑자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7번이나 49번 같이 조금 난도를 낮춘 문제를 넣어놓은 거인데 사실 이제 질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마 기출문제 풀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셨을 거야. 그래서 요거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 우리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안 어려워요. 47번은 특히.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fx 3차잖아. 3차가 x축과 만나는 이 소리죠. fx가 0이라는 것. x축과 만나는 그 실근이 0과 2분밖에 없다. 그럼 딱 봐도 어떤 기형이 딱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야 돼. 접하는 기형. 그치?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며. 접하는 기형. 그 다음에 0에서 접할지 2에서 접할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0에서 접하거나 또는 2에서 접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가 왜 쉽나요? 나본 조건에서 대놓고 알려줬잖아. 둘 중 하나를. 0부터 2까지 f 정적분한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골라주면은 저기 문제가 있지. 그치? 험한 말 나올 뻔했어. 그쵸? 이거 나와야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친구를 뭐라고 잡아주시면 돼? 최고차항계수 문제에서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으니까 A라고 잡아주시고 x 인수 하나 있고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세워주시면 끝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1부터 x까지 ftdt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11이다. 지금 gx라는 함수가 1부터 x까지 ftdt로 정의가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함수, gx의 도함수가 누구다? f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쵸? gx의 도함수는 f구나. 그러니까 이 f라는 함수가 gx 입장에선 도함수다.
그쵸? 그러면 부호 변화 살펴봐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죠. 0이죠? 0에서 극소를 가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렇게 증가만 하는 이런 아프리카 개형이 그려지겠고, 문제에서 말한 그 극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다는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말한 거야? 0지점에서 함수값을 말한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 1부터 0까지 이식키 정적분한계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풀면 A값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쉽죠? 1부터 0까지 AX, X-2의 제곱 이렇게 끝! 요거 계산 여러분들이 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1.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죠? 그쵸? 이거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 변형한 거예요. 아마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익숙한데 하는 친구들도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자, 일단은 우리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gx라는 함수 봤어요. gx. 자, 우리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인테그랄 안쪽에 있는 그 함수 자체가 무슨 함수다? 도함수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49번 문제에서 먼저 첫 번째로 써야 될 것은 g가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g의 도함수는 4x제곱 빼기 1 그리고 절대값 fx-a라는 친구군.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조건 어떤 걸 만족시키냐면 하나는 더 써놓자. g형값은 0이다. 요거는 뭐 나중에 쓰겠죠? 그쵸? 0부터 0까지 정적분 값은 0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본 조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본 조건에서 gx가 극값을 안 갖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치. 극값을 안 갖는데 극점이 없대. 무슨 뜻이야? 극점 없으려면. 여러분들 극점 왜 만들어? 극점 무슨 일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니까 극점이 만들어지죠. 그럼 극점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X축에 접하고 다시.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 쉽게 말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안 변했다. 이 소리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새끼는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인수가 딱 보이잖아요.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 요런 인수를 갖고 있어. 즉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일단 얘는 부호를 바꿨어. 이해돼? 근데 전체적으로는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그러려면 이 친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뭐가 돼줘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줘야죠. 둘 다 플러스에서 마로 바뀌어봐. 둘 다 풀에서 마로 바뀌어버리면 사실상 전체 대네들이 곱했을 때는 부호 변화 안 일어나는 거잖아. 풀풀 곱하나 마마 곱하나 똑같이 풀풀이라서. 맞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너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에서 부호 변화 일으켰으니까 야 이것도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좀 부호가 바뀌어줘야 돼. 즉 절대값 fx와 a라는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지역에서 부호 바꿔줘야 돼. 이 소린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fx가 어떤 함수인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1차함수네요. 그쵸? fx 1차함수니까 절대값 씌웠으면 무슨 함수입니까? 자, 1차함수 절대값 씌우면 무슨 모양의 그래프죠? V자. 그치? V자야, V자. 자, V자야. 이게 절대값 fx야. 그치? 그리고 상수함수 a라는 게 있는 거야. 이 둘의 대소관계 때문에 부호 변화가 발생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부호 변화 일어났다는 소리지. 근데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래 그거 이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어차피 fx라는 요 친구 절대값 씌워주면 얘와 얘 정 가운데에서 대칭축이 생기죠. 그치? 0인 거 이해되세요? 그럼 원래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던 거 맞아? 제 말 이해돼? 그래서 fx라는 이 친구는 뭐 px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접어 올려서 0에서 대칭축 만들면서 상수함수 그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부호 반대인 두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했다. 그리고 2분의 1 같은 거를 대입했을 때 a라는 함수값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2분의 1p가 a가 돼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P라는 친구는 2A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 맞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P라는 친구는 2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A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실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던 거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 어차피 절대값 씌워주면 다 모양 똑같으니까. 이해돼? A가 양수든 음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A는 양수겠죠. 그치? A가 음수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라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날 텐데. 그치? 그래서 결국에 A는 양수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다 끝난 것 같고요. 자, 나번 조건 한번 볼까요? 자, G2분의 1이 8분의 5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야, 2분의 1 대입했을 때 8분의 5가 만들어지도록 A 값만 결정해달라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G2분의 5라는 친구가 뭡니까? 문제에서 GX를 잘 정의했잖아요. 0부터 2분의 1까지 뭐 해달라? 정적분해달라 이 소리잖아. 그러면은 4t 제곱 빼기 1에다가 이제 여기 절대값만 제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0부터 2분의 1까지는 요 직선 그대로 풀어주면 되잖아. A가 양수인 거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2AX로 풀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2AX, 2AT라고 쓸게요. 이거 FT라고 돼 있죠. 죄송해요. 2AT 빼기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요거 적분한 결과물이 얼마가 돼줘야 된다? 8분의 5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라고. 됐어? 그러면 A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응. 계산 안 해도 되지? 예. 여러분들 하세요. 자, 그러면 끝이고 그럼 G0 빼기 G-1 값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죠? G0 빼기 G-1도 G0 따로 구하고 G-1 따로 구하면 조금 마음 아프지? 그냥 바로 마일부터 0까지 정적분해라 이 소리죠? 그래서 X자리에 그냥 마일 넣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51번 문제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수능 특강에서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 5번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실근 개수 극점 조건 활용한 함수 추론. 요거랑 이제 6번 주제, 7번 주제, 요게 이제 수특 레벨 3랑 2에서 좀 자주 나온 거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질문 있는 대로 싹 다 좀 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주차가 9, 10이기 때문에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도 할 거라 질문은 많이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지. 딴 반은 이제 수특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제가 과제를 많이 냈나 봐. 반성하고 있잖아. 딴 반 과제가 되게 적대. 그래서 문제 수가 몇 개예요? 그랬더니만 한 3, 40개 준대. 근데 선생님처럼 어려운 걸 주지 않는데. 쉬운 거 준다는데? 그치? 그래서 막 과제가 금방 끝나나 봐. 근데 내 과제는 자습실에서 맨날 애들이 끙끙거리면서 풀고 있대요. 그래서 사감쌤이 원효식 팀장님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자료를 주길래 애들이 한 문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푸냐. 그래서 뇌 깨라고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약간 반성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허민쌤이랑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막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나만 너무 하드코어인 거야. 좀 그래가지고 좀 이제 조금 편하게 갈게요. 좀 숙제 수도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원래도 항상 프린트 이렇게 두고 왔잖아. 그치? 조금 70% 수준으로 만들려고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수학만 판다고 방현우님께서 약간 뭐라고 하셨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자료 만들 때마다 애들 탐구 공부해야 되는데 너가 너무 자료를 많이 주면 애들이 탐구 공부를 하겠냐. 그러면서 오모에서 탐구 못 본 탓을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게 왜 제 탓입니까? 그쵸?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육모에서 알았지? 육모에서 만약에 딴 반보다 A2 반의 탐구 점수가 낮아지면 원흉은 낮아다. 지켜보겠어.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51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 47, 49, 51 이렇게 극과 표현이 나와 있는 문제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은 조금 들어간 주제기는 해. 근데 왜 들어갔냐면 다 잘 풀어서야.
원래 킬러 주제거든? 근데 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잘 푸니까 이렇게 21번이나 22번에 있기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난도를 좀 낮춰서 20번에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1번 문제 정도는 사실은 약간 킬러지, 그치? 뭐 12번에 놓기에는 좀 과하죠. 이런 게 12번으로 놓으면 시험지 던지면 돼. 그치? 마치 종로처럼. 그쵸? 종로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그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수 A와 F형은 3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친구가 주어졌습니다. 얘는 이제 인테그랄 fa부터 일단 짜증나요. 적분 구간에 fa라는 친구가 들어왔다는 거. 하지만 얘도 숫자야. 그쵸? a에서의 함수값이야. 숫자일 뿐이야. x, 그 다음에 이제 t-a, 그 다음에 이제 ft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dt. 자, 그런데 자 문제 봅시다. gx가 자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gx가 x는 a에서만 그치? x는 a에서만 극값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극값은 무조건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신 것 같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a 말고는 절대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 이 소린 거 맞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극값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극대극소, 증가감소 이런 말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G'X부터 조사를 해야죠. 그치? 도함수의 부호 변화부터 살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X-A 그리고 FT-T 세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어디에서만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된다? 어디에서만 딱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된다? A에서만 부호 변화를 딱 일으켜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친구는 X는 A에서 부호 변화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부호 변화 일으켰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부호 변화를 아예 안 일으키거나 일으키더라도 A에서만 일으켜야 되거나. 내 말 이해돼? 지금 이해됐어요? 왜냐면 나머지는요 단 한 번도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A에서만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A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켰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막 적당히 잘 인수분해를 하니까 뭐 X 빼기 A라는 인수를 뭐 이렇게 뭐 2개 갖고 있었다 뭐 이러면 사실 2개 갖고 있으면 부호 변화 안 일으킨 거죠. 아무튼 얘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A에서 부호 변화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친구를 살펴봐야 되는데 잘 봐봐. F가 무슨 함수래? 문제에서. F가 무슨 함수래?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fx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는 x로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x면은 직선이죠. 직선. 맞아요. 직선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이차함수랑 직선이 A라는 지역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켰다고 쳐봐. 그러면 무조건 다른 필연적인 지역에서도 부호 변화 일으켜야 되는 거 맞지? 자, 제 말 이해돼요? 왜냐면은 직선과 이차함수가 부호 변화를 일으켰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거니까.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상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를 일으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차함수랑 직선이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치? 아니면 붙어 있거나 이 소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씩 개형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10분 쉽시다. 됐죠? 자, 10분 쉬어야지. 그리고 이제 설명할게요. 요 FA 가지고. 천천히 나가도 돼. 그치? 10분 쉴게요. 야, 게시판, 이게, 오늘 좀 얘기할 건데,